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던 사람이 이제 당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침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칼융의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위험한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마지막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만약 이 주제가 당신에게 의미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공유될 귀중한 통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이 채널을 계속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치유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거울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칼융은 그의 분석 심리학에서 그림자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는 그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약점,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사실상 그들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강렬한 빛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놓아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나르시시스틱 공급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할수록 그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자신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더 이상 그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알아챕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이 변했음을 느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위험 신호입니다. 마치 포식자가 먹이가 갑자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이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심리학 연구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통제력을 잃는다고 느낄 때 특정한 뇌 활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전전두엽 피질의 조절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욱 반응적이고 덜 이성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위협을 느끼면 원시적인 생존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그들에게는 제4의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조종 전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깊이 탐구할 핵심입니다. 당신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한 나르시시스트는 직접적인 조종 대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을 직접 공격할 수 없을 때 성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략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심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매우 설득력 있게 포장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당신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그들은 걱정하는 척, 염려하는 척합니다. 나는 정말 걱정이에요. 요즘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식의 발언들이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집단 무의식을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인간의 집단 심리를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부분적으로는 진실이지만 맥락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진을 특정 각도에서만 찍어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했다면 그들은 이것을 갑자기 차갑고 거만해졌다고 표현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표현했다면 그들은 이것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이 무관심하고 냉정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전략의 교묘함은 그것이 진실의 파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당신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성장입니다. 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숙입니다. 네,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부정적인 서사로 재구성합니다. 그들은 마치 숙련된 편집자처럼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악당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스미어 캠페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서서히 훼손합니다. 직접적이지 않게, 미묘하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 주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카리스마 있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더 극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에 끌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목소리를 떨고 진심으로 상처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들은 정말로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당신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는 그들의 자아상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능감이 도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칼 융은 투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투사는 우리가 자신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투사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종적 성향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냉정함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감 부족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투사된 이미지를 팝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 투사된 이미지와 싸웁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내적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스크린일 뿐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내적 드라마를 투사하는 스크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고립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집단적 형태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인식이 도전받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무효화됩니다. 당신의 관점이 의심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진실 속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의식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힘입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위험하다고 인식할 때 그들은 종종 후버링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진공청소기 브랜드 후버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마치 진공청소기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다시 그들의 궤도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직접적인 조종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정적 미끼를 던집니다. 이 미끼는 매우 개인적이고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 꿈, 희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칼융의 원형 이론은 여기서 매우 통찰력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안의 특정 원형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구조자 원형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자 원형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깨진 영혼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연인 원형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상합니다. 이것은 마치 열쇠와 자물쇠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심리적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리는 많은 공공관계에서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명인들이 갑자기 과거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종종 후버링의 공개적 형태입니다. 후버링의 가장 교묘한 형태는 변화의 약속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나는 변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특히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얼마나 걸릴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깊은 성격 패턴의 변화는 최소한 몇 년의 지속적인 치료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틱 성격 장애의 경우 변화는 매우 어렵고 드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융은 그림자 작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심리적 작업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것이 거의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체 자아상이 그들이 완벽하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은 이 완벽한 이미지를 산산조각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아 붕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를 약속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표면적인 변화입니다. 그들은 행동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후버링의 또 다른 형태는 향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좋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특별한 순간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당신만 이해할 수 있는 내부 농담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함께 꿈꿨던 미래를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감정적 끌림을 만듭니다. 인간의 뇌는 향수에 특별하게 반응합니다. 향수는 옥시토신을 방출하게 하고 이것은 유대감과 애착을 강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기억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상하는 것이 선택적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았던 순간만 기억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최소화하거나 무시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진 앨범에서 좋은 사진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향수는 자기 원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전체성과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완전함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기억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시 그 완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진정한 완전함은 외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 통합에서 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함의 환상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후버링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접촉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공유하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가족 구성원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색 바위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가능한 한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단조로운 톤으로 말합니다. 마치 당신이 회색 바위처럼 아무런 흥미도 끌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이 더 이상 나르시시스틱 공급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점차 관심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버링이 작동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세 번째 전략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주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당신을 무시한다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간헐적 강화는 가장 강력한 행동 유지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도박이 중독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보상을 받을지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주다가 갑자기 빼앗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다시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는 이것이 실제로 뇌의 보상 회로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간헐적 강화는 지속적인 강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관계가 왜 그렇게 중독적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당신의 뇌는 문자 그대로 그들의 관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의식은 힘입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인식할 때 당신은 그것을 깰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없으면 무의식의 노예입니다. 지금 당신은 의식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은 게임의 규칙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통찰로 이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정말로 위협적으로 볼 때 그들은 종종 투사적 동일시라는 매우 복잡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사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투사적 동일시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당신에게 투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도록 조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심리적 인형극과 같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줄로 당신을 조종하여 그들이 원하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미묘하게 도발하고 비난하고 무효화합니다. 결국 당신이 폭발하면 그들은 봐요, 당신이 분노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분노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과 원형적 이미지에 대해 썼습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이것을 개인적 수준에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안에 특정 원형을 활성화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박해자로 만들거나 구조자로 만들거나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역할을 할당하고 당신이 그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상황을 조작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연극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본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무대에 올라갔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대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디스오리엔팅한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 감각의 침식입니다. 최근 사회적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개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기업 리더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여 대중을 조작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특정 감정을 느끼게 하고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반응을 사람들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봐요,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강력한 조종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자기 인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분노하고 비이성적이고 불안정하다고 계속 말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다면 당신은 결국 그것을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사적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것은 엄청난 자기인식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심어준 것인가?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든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융의 적극적 상상 기법이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가? 이것이 내 진정한 반응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대한 반응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투사적 동일시의 주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치유하는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위험하다고 볼 때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삼각관계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사람을 관계에 끌어들여 역학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인, 옛 친구, 가족 구성원, 심지어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왜 당신은 그 사람처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요. 그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더 지지적이에요. 이런 발언들은 질투와 불안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표는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게임의 규칙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이 제3자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삼각관계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원형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적 측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원형들을 활성화하여 당신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상적인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더 잘 체현한다고 암시합니다. 이것은 깊은 불안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변해도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삼각관계의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은 그것이 당신을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나르시시스트와 제3자 둘 다로부터 거리를 느낍니다. 당신은 중간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두 사람 모두와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호작용을 분석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말했을 때 무슨 의미였을까? 그들은 정말로 그 사람을 더 좋아하나?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것은 불안, 우울증,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전략일 뿐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부상은 삼각관계를 훨씬 더 쉽고 더 해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게시하고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당신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삼각관계입니다. 그것은 24시간 내내 일어납니다. 당신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매번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에 대한 상기시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시 연락하기를, 질문하기를,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기를 원합니다.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투자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참여하는 한 나르시시스트는 계속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게임을 거부할 때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들은 다른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은 자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정의한 버전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을 말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전체 자아를 실현하는 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가장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종종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혼자 서 있을 의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진정한 자유를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핵심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정말로 위험하다고 볼 때 그들이 사용하는 최후의 전략은 버림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당신을 버린다고요? 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버림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이고 냉혹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결정합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너무 위협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틱 공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버립니다. 차갑고 갑작스럽고 종종 설명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버림받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중 하나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버림의 원형에 대해 썼습니다. 이것은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테마입니다. 신화, 동화, 문학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아이, 버림받은 연인, 버림받은 영웅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깊이 공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버림의 두려움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버릴 때 그들은 이 원형적 상처를 건드립니다. 당신은 단지 한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쩌면 과거의 모든 버림을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열립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치유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버림은 종종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있는 동안 당신은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대응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조종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처음에는 무섭고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공간을 긍정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기 성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연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라우마 연구는 버림의 경험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편도체가 과민해집니다. 전전두엽 피질의 조절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불안하고 더 반응적이고 덜 능력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뇌가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지원, 치료, 그리고 시간과 함께 당신의 뇌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버림 이후의 치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자기 연민을 배우는 것입니다.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기 친절, 공통 인간성, 그리고 마음 챙김입니다. 자기 친절은 자신에게 부드럽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에게 위로를 제공합니다. 공통 인간성은 당신의 경험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의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실천할 때 당신은 깊은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버림 이후의 기간은 죽음과 재생의 원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안에서 완전히 분해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일종의 심리적 분해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됩니다. 하지만 이 분해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진정하고 더 강하고 더 완전한 당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위험하다고 볼 때 사용하는 전략들을 탐구했습니다. 스미어 캠페인, 후버링, 투사적 동일시, 삼각관계, 그리고 최종적인 버림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전략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조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그들은 필사적이 됩니다. 그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 자체가 당신이 이미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의 말이 아닙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빛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어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경험은 당신에게 어둠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조종의 어둠, 공감 부족의 어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보고 경험함으로써 당신은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쉽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교훈들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전을 이루었다고 느끼는 날들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후퇴한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치유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선형입니다. 때로는 같은 문제를 다시 방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매번 당신은 더 깊은 이해와 더 많은 도구로 그것에 접근합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항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치료사나 상담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특히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말입니다. 지원 그룹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말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검증적이고 치유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나와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연민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실천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신체적 건강을 돌보세요.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운동하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세요. 명상하고 일기를 쓰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당신의 영적 건강을 돌보세요.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종교적이든 영적이든 단순히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든 말입니다. 당신의 전체 존재를 돌보세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그것에서 회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진실을 존중할 때마다, 당신의 경계를 지킬 때마다 당신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자유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참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이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심리학, 치유, 그리고 성장에 관한 콘텐츠를 업로드합니다. 함께 우리는 이해와 지원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융의 마지막 통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새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싸웁니다. 알은 세계입니다.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알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계였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은 그 세계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 안에서 당신은 결코 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이제 당신은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통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거짓된 자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진정한 자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경험은 당신에게 이 선택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 다른 사람들의 선택,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누구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와 힘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생존자가 아니라 번성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치유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자신을 돌보세요. 친절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